바로 간다. 윤상문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확진 환자를 포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도내 변이 바이러스도 70건이 나와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충북에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유력 주자들의 중원 공략이 본격화됐습니다. 청주 도심철도 유치운동이 최선이냐는 반론이 청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상버스를 늘리겠다는 지자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명, 제천 1명, 진청 1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903명,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하는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선제적으로 가려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숨어있는 감염자를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지 기대감과 함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배부된 한 목욕탕.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으로 기탁받은 자가검사 키트를 나눠준 곳입니다. 스스로 코 속에 면봉을 넣고 채취한 검체를 시약통에 넣고 검사기에 떨어뜨리면 15분 뒤 결과가 표시됩니다. 표준 검사법인 PCR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는 90% 정도로 선제적 방역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죠. 종사자들이 또 특히 또 고객과 직접 밀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일일이 가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청주에서는 자가검사 키트로 확진 환자를 포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40대가 증상이 발현되자 자가검사 키트를 써보니 양성으로 진단됐고 다시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시범용 키트 3만 2천여 개를 추가로 확보한 충청북도는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과 외국인 밀집 지역, 경찰과 소방 등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각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에도 자가검사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PCR을 대신할 만한 그런 검사라는 것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의의를 두고서 청주와 진천, 제천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북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70건을 넘겼습니다. 대부분 지역 내 발생으로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전파 차단, 사망률 감소를 위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을 줄일 수 있고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충북의 백신 대상자 접종률은 44%. 잔여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이버와 카카오 예약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전체 접종률도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시가 어제 한 호텔에서 열린 육아 행사와 관련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호텔 결혼식장에서 열린 육아 행사에 100명 넘게 모였다는 민원을 접수해 행사를 주최한 운영자와 장소를 제공한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의 거리 두기는 준 2단계로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돼 있지만 장소 제공자와 운영자 모두 500명 미만 집합 가능한 1.5단계로 알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이 충북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충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 우세한 조직력을 과시했는데 경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 모임인 신복지포럼이 충북에서 출범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7번째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상임대표 4명 중에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나머지 4명도 자문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은 83명 참여했는데 특히 민주당 충북도의원은 27명 가운데 2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광역철도망에서 청주도심을 뺀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청주도심 통과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충북에서 출범식을 가졌고 다음 달에는 직접 충북을 방문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의원들의 참여는 많지 않지만 당 안팎으로 지지 세력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인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심정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지지 모임도 충북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많은 대선 주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세결집이 예상됩니다. 특정 후보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공정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은 없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 후보가 확실치 않은 국민의힘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 도심철도 유치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도심철도가 과연 최선이냐는 반론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작 유치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도 적자 대책은 아직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철도보다 트램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중심으로 비슷한 문구의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다음 달 확정될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반영하라는 요구입니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연일 대정부 압박을 이어갑니다. 최종안에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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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런 분위기가 과연 최선이냐는 문제 제기가 청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 운영에 따른 연간 적자 폭은 해마다 적어도 1,200억. 이걸 우려해 트램을 고집했던 청주시가 확실한 대책도 없이 왜 돌변했냐는 것입니다. 특히 부담 주체가 시민인데 정작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따졌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정도로 청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책 사업인지,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지나가는 지하철 건설에 청주시가 뛰어든 까닭은 무엇인지. 한범덕 청주시장은 충청권 광역시도가 짠 정책에 우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해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트램을 더 선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트램에 대한 선호도가 큽니다. 한 달 동안 지자체가 적극 권유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는 정부 답변 기준 20만 명의 절반도 안 되는 6만 명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청북도가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 생계 지원 신청이 다음 달 마감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0일부터 한시 생계 지원비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대상의 70%인 15,000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한 저소득 가구로 온라인 접수는 내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는 다음 달 4일 마감됩니다. 한시 생계비는 소득과 재산, 다른 제도 수급 여부를 심사해 다음 달 중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고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사 관련 시설 악취로 문도 편하게 열지 못하는 주민들인데요. 그런데 청주시 의회가 악취를 줄이겠다며
청주시가 확보한 국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설치된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입니다. 양돈 농장에서 나온 분뇨를 하루 70톤가량 처리하다 보니 주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밤에는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합니다. 여름이면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자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이제 이 냄새가 밤에 심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고 있다가 새벽쯤에 이제 냄새에 깨는 거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이 시설을 둘러싼 악취 민원은 지난 2016년 16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3.5배 증가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면서 청주시는 국비까지 확보해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시설을 운영하는 영농조합의 자체 노력이 부족하다며 최근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겁니다.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원님들 말씀이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게까지 왔는데. 영농조합은 당황스럽습니다. 주변 다른 시설보다 예산 지원이 열악한 데다 악취 저감 시설 사업비도 30%는 농가 부담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큰 액수가 돼요. 민원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동 자원화 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도비가 46%가 지원되는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비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줘서 할 사항인데 40%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따온 거기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창희 지역구인 박정희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주민들이 악취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상임위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그 시설 운영이라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아직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혹시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산을 주내 만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저상버스와 콜택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김은초 기자가 휠체어 장애인들을 만나 실태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최병재 씨가 홀로 길을 나섭니다. 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마침 휠체어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가 와 올라탑니다. 하지만 몇 정거장 안 가서 내립니다. 갈아탈 저상버스가 없어 휠체어로 20분을 더 갑니다. 마냥 기다린지 아니면 제가 못 가는 거를 포기를 한다든가 약속 같은 것도 이제 포기해야지. 지체장애 1급인 이종일 씨도 저상버스 타는 걸 아예 포기하는 날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인도에서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버스 탈 땐 한 40-50분씩 기다려야 한 30분 기다리면 춥고 몸이 떨려요. 버스 이용만 불편할까? 이번에는 휠체어와 함께 탈 수 있는 콜택시를 이용해봤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며칠 전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우리 자식들 셋이 휴대를 예약을 해놔야 돼요. 가는 건 내일 예약을 해야 돼. 근데 오는 건 끌고 와, 이 사람이. 예약이 안 돼. 농촌 지역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도 있죠. 차량들이 다 운행을 나가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진짜 필요할 때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북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20%에 불과한 데다 제천, 영동 등 6개 시군은 한 대도 없습니다. 콜택시 역시 법적으로 209대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절반인 111대뿐입니다. 충청북도는 3년 전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수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라는 계획만 내놨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약속은 또 희망 고문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최근 청주 중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학생 정신건강관리지원협의체가 시도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위기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경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찾아가는 전문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위험 학생들은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유치한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충청북도는 오늘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열어 최신 전시기법을 활용한 스마트 공간 연출과 수족관 설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1,000억 원이 투입돼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 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5,175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5년 개관합니다. 조선시대 판옥선을 본딴 외관은 지난달 충북 도민 선호도 조사로 결정됐습니다. 제천시가 민선 7기 투자 유치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제천시는 오늘 전기전자 소재 부품 제조기업인 HNS와 본사 이전, 신사업 투자 등을 담은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선 7기 투자 유치액이 1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HNS는 2025년까지 제천 3산업단지 9만 8천여 제곱미터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이에 따라 28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과 저희 MBC 충북은 오늘 지역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 백인욱 이사장과 MBC 충북 한기현 대표이사 사장이 서명한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개발과 홍보,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협력하며 특히 호암지를 중심으로 시민의 여가 문화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거래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안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